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장영희 에세이. 이 글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늘나라로 보낸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모든 분들께 드립니다. (20년) 늦은 편지. 백조 10. 충남 천안 공원묘지. 지구 대한민국. 우주. 사랑하는 아버지께. 마치 온 하늘이 조각조각 무너져 내리듯 끝없이 눈이 내리더니 이제는 투명한 햇살 속에서 찰스 강변의 수선화들이 노란 봉오리를 내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는 지금 27년 전 아버지께서 이곳에 머무르면서 쓰신 책의 제목과 같이 찰스강의 철새들 중에 하나가 되어 보스턴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사시던 엘머가와 그리 멀지 않은 곳의 작은 아파트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기억하시는지요? 1980년 겨울 제가 유학 시절 어머니께 드리는 편지라는 글을 코리아 타임즈에 기고한 적이 있죠. 그랬더니 며칠 후 아버지께서 전화를 하셔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아버지께 드리는 편지는 언제 나오냐 하셨던 거요. 네 편지 잘 받았다 하고 전화해 주실 아버지는 한국에도 이곳에도 안 계시지만 제가 게으름 피우거나 포기하려 할 때마다 안 하는 것보다 늦게라도 하는 게 낫다고 하시던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며 20년 늦게 이 편지를 띄웁니다. 아버지가 떠나신 지 6년이 되었습니다. 길다고 하면 긴 세월. 이제는 아버지의 사진을 보고도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가시고 나서 일주기 미사를 하면서 키스터 신부님이 강론 중에 해주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제는 보내드리십시오. 사랑의 기억을 추억으로 남기고 문을 닫으십시오. 아버님은 지금 천국에서 행복하십니다. 그때 저는 신부님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위로를 해주시기는커녕 어떻게 아버지를 보내드리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사랑의 기억을 어떻게 철진한 옷 차곡차곡 챙겨넣고 서랍장 닫아버리듯 할 수 있나요? 그렇지만 아버지, 이제 오랜 세월이 흐르고 나니 저는 그분의 말뜻을 이해할 듯합니다. 보내드리라는 말씀은 물론 잊으라는 말씀이 아니죠. 육체적 존재에 연연하지 말고 미약한 인간적 개념의 시간을 넘어서서 더욱 깊게 영혼의 힘으로 기억하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사람과 죽음으로 이별할 때 그 아픔은 표현할 길이 없지만 한 가지 위안이 있다면 어쩌면 그 이별이 영원한 이별이 아니고 언젠가 좀 더 좋은 세상에서 다시 만나게 되리라는 기대입니다. 몇 년 전 여름에 LA의 언니네 집에 들렀을 때 우찬이와 함께 어떤 영화를 보았습니다. 제목도 잘 생각이 안 나지만 그 중에 한마디 대사가 기억에 남습니다.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살림도 어려운 미혼모 조디 포스터가 7살 난 천재 아들의 장래를 위해 양육권을 포기하고 아이를 먼 곳에 있는 영재학교로 보내게 됩니다. 어쩌면 이제는 다시 보지 못할지도 모르는 아들을 보내며
그녀는 평상시에 하룻밤 친구 집에 놀러가는 아들에게 하듯 그래, 내일 보자 라고 말합니다. 아들과 헤어지는 아픈 마음을 스스로 위로하기 위해서였겠죠. 그 후 LA에 들렀다 한국에 돌아갈 때마다 우찬이는 내년에 보자는 말 대신에 이모, 내일 봐 라고 말하곤 합니다. 내일과 같이 짧은 시간 후에 다시 볼 수 있다면 헤어지는 마음이 덜 아쉽겠죠? 삶과 죽음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영겁 속에서 하루는, 1년은, 아니, 한 사람의 생애는 너무나 짧은데. 그럼에도 우리는 먼저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내일 봐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인지요. 아버지가 계시는 천안 공원묘지 입구에는 아주 커다란 바윗돌에 나 그대 믿고 떠나리라고 쓰여 있습니다. 누가 한 말인지 어디서 나온 인용인지도 알 수 없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커다란 검정색 붓글씨체로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촌스럽고 투박한 말 같았는데 어느 날 문득 그 말의 의미가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곳의 삶을 마무리하고 떠날 때 그들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못다한 사랑을 해주리라는 믿음, 진실하고 용기 있는 삶을 살아주리라는 믿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주리라는 믿음, 우리도 그들의 뒤를 따를 때까지 이곳에서의 귀중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으리라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 걸맞게 살아가는 것은 아직 이곳에 남아있는 우리들의 몫입니다. 아버지, 이곳에 오고 나서 얼마 후에 거보 박사에게 전화를 했죠. 1950년대에 아이오와 주립대학교에서 아버지를 가르치셨고 퇴임 후 1980년대에는 뉴욕 주립대학교에서 명예교수로 저를 가르치신 선생님 말이에요. 올해 91세이신데 아직도 정정하시지만 가끔 건망증이 심하세요. 이번에 전화를 드리니까 아주 반색을 하시면서 아, 왕로가 오랜만이로구나. 그런데 영희는 죽었지? 하시더라고요. 제가 선생님, 이름을 바꿔 기억하시네요 하고 말씀드리니까 거버 박사가 참, 그렇지. 미안하다. 너희 둘은 모습도 말하는 것도 너무 닮아서 말이야. 하셨어요. 모습과 말하는 것은 닮은 꼴이지만 아버지의 재능, 부지런함, 명민함을 제대로 물려받지 못한 저는 아버지가 하신 일, 아버지가 하고 싶으셨던 일까지 모두 담고 싶어 아버지가 보셨던 것과 똑같은 강, 똑같은 하늘, 똑같은 길을 보며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영국 작가 세뮤얼 퍼틀러는 잊히지 않은 자는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죠. 떠난 사람의 믿음 속에서 남은 사람의 기억 속에서 삶과 죽음은 영원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뵐 때까지 아버지의 믿음을 기억하며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그리고 용기 있게 살아가겠습니다. 내일 봬요, 아버지. 보스턴에서 둘째 딸 영희 드림.